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박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먼저 미중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과와 그다음에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신뢰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친분 외교, 고용한 정원 이런 건데 가서 서로 이제 씨앗을 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즉 극한의 이제 대립을 벌이던 강대국 두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신뢰 구축을 한 거죠. 신뢰 구축이 이제 사실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상 외교, 미중 정상 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그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9월 24일.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미중 정상 외교가 지속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G20 같은 정상회의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2026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 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설정 측면에서는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좀 보여집니다. 세계 전선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 전선에서 보면 작년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을 사실은 선포를 하고 이번에 자신 그 휴전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그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좀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이란 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해협 개방,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경우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해상교통로,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 충돌자로서의 어떤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략 전선에서 보면 양국의 전략 지위 변화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계속 칭송을 하고 시 주석은 거기에 맞는 호응하는 사실은 어떤 칭송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지휘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 조정된 전략 경쟁자 관계로서의 이제 변화된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무역 전선과 안보 전선에서 본다면 그게 미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안보 의제는 침묵하는 모드로 해서 약간의 절충과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던 건데 교수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을 양국이 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발표 나온 것도 양국 걸 모두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이제 팩트시트, 백악관의 팩트시트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어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이제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은 한국이 이제 동맹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제하진 않았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점을 보면 지금 팩트시트에 또 보면 비핵화의 대상으로 노스코리아를 얘기했어요. 북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중국이 과연 북한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마저도 최근 들어서 북한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어떤 거리감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 모드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이 이 용어를 수용했거나 아니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라는 어떤 단어 자체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어를 놓고
다른 지점의 해석과 다른 지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핵화 논의가 나왔던 대상이 한반도인 건지 북한인지는 또 중국의 발표가 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가 타이완 이슈잖아요.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전체 중미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협상의 카드처럼 남겨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타이완 문제가 단순하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의 가늠자가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하면서 이익은 챙기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협업 공식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면전에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침묵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레드라인 전략에 맞춰서 침묵 전략으로 어느 정도 그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침묵 모드를 했다. 대신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이거 분명히 협업 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는 사실 1982년에 이제 대만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약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점이 보였던 게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레버리지화한 거죠. 카드화한 것입니다. 예.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레버리지 삼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뭐 농산물, 석유,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어떤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어떤 그 외교적 행보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미국의 그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우려가 이제 최악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침묵 모드로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도 그 지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 측에서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입하기로 했고, 또 미국 농수산물을 연간 25조 5천억 원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 성과를 발표했는데, 애초에 미국이 기대했던 뭐 500대 보잉 항공기 500대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합의가 이제 성공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서 17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대미 투자를 보면 3,500달러고 네. 일본의 대미 투자 보면 5,500달러잖아요. 거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무역 합의가 그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성격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약간 충돌의 성격이 있다가 이 정도 합의했으면은 상징적 의미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다지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두인데. 예. 이렇게 농가에서는 중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 어떤 무기화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게는 이제 대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굉장히 큰 어떤 타격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170억 달러의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 구매라고 하면 예. 핵심적인 게 대두일 건데 대두의 비중이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미국산 대두가 40%까지 됐다가 예. 그게 20%까지 뭐 줄어들다가 대두를 이제 구매 중단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다시 이제 그게 해제되고 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농가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를 유의미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 따지기의 행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용 카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 건 없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방국과 동맹국하고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 정상회담 결과를 굉장히 그 뭐랄까 성과를 내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미 정상회담과 통화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의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죠.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양 정부 간 협업 공식을 작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젠다를 같이 협업을 하고 강하게 같이 풀어나가겠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동맹 결속이죠. 작년에 한미가 동맹 현대화에 합의를 하고 뭐 핵잠수함, 그다음에 뭐 농축, 제철이 이런 여러 가지 대미 투자까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잘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란 전쟁 상황이죠. 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동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평화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이란 상황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뭐 분수령을 만들 그런 협조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뚜렷한 협조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국 그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편에 들겠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 아니지 않겠죠. 중국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이고 회색지대 용어를 써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수준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 전쟁의 휴전을 다시 전쟁 재개로 전환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전쟁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연기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풀린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족쇄는 뭐냐면은 전쟁 권한법이죠. 그러니까 전쟁 권한 60일 이상 이제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이것을 족쇄를 풀겠느냐라는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권한법 자체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해서 막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는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쟁의 명칭, 장대한 분노에서 대형 방치로 바꾸겠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즉 카운트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셈법을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족쇄를 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좀 낮아진 상태이고 미국이 협상력이 높으면 전쟁 재개 카드가 필요 없는데 이란이 협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재개 필요성을 따져보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중간 선거인데 예. 지금 중간 선거가 사실은 전쟁 재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폭을 좀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재개를 해서 전쟁에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서 중간선거의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조정한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협상 모드보다는 전쟁 재개 모드로 움직이는 게 이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 이란을 향해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전쟁을 재개한다면 그 전쟁을 재개하게 만드는 촉발제 같은 거 계기는 뭐가 될까요? 우선 대치하고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즉 전쟁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느냐가 이제 가능성 높은 게 프로젝트 그 프리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뭐 드론 공격, 지대함 미사일 공격, 그다음에 소형 선박 공격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촉발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의 카드로 미국이 준비했던 뭐 상륙 작전 투입,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 뭐 이런 거 같은 준비했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쟁 재개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협상은 어쨌거나 이제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국이 그 양측 개방, 즉 미국은 역봉쇄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고, 그렇게 봉쇄를 풀므로써 시작을 하고 휴전 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2단계 접근법을 이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양측이 스스로 나서서 간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같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의 상황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